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지식을 한층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현존하는 인물 중에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거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사람일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뭉치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의 발언이나 트윗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테슬라, 스페이스X, X, 그리고 XAI 같은 그의 사업들이 사실은 다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스크적 특이점이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톱니바퀴라는 분석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기계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의 행보를 그냥 개별적으로만 보면 좀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만들다가 갑자기 로켓을 쏘아 올리고 또 갑자기 소셜미디어로 인수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축이요. 첫째는 이 모든 변화의 엔진인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둘째는 그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의 삶, 즉 사회경제, 소시오에코노믹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 바로 철학, philosophy입니다. 기술, 사회경제, 철학.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축, 기술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머스크가 AI와 로보틱스의 발전을 초음속 쓰나미에 비유했다고요? 네, 초음속 쓰나미요. 이게 그냥 큰 파도가 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간 뒤일 거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쓰나미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테슬라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요.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 자료는 테슬라의 본질을 실세계 AI, Real World AI 기업으로 딱 정의합니다. 실세계 AI. 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수집한 그 방대한 데이터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AI를 훈련시킨 거죠. 아, 그리고 그 AI에게 자동차라는 몸 대신에 인간의 몸을 준 것.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의 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뇌를 먼저 만들고 몸을 붙여준 셈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내놓은 전망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담하다고 해야 하나? 10년에서 20년 안에 노동이 완전히 선택사항, 옵셔널이 될 거라고요. 네.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노동이 선택사항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죠? 그렇죠.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이 없는데 보편적 고소득 같은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단순히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자료는 옵티머스를 모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포스트 희소성, 포스트 스케어시티 사화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희소성사예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대의 옵티머스가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십억 대요. 네, 그럼 음식, 집, 옷 같은 것들의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보편적 고소득, UHI라는 미래 경제 모델이 성립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생산의 희소성이 사라져야만 분배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와, 알겠습니다. 옵티머스가 물질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몸이라면 이 포스트 희소성 사회의 신경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보랑 본이 흐르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머스크가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의 한 수였는데 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X는 두 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비전인데요. 자동 번역 같은 기능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인을 하나의 광장으로 묶는 겁니다. 하나의 광장으로. 네, 그래서 인류의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말 그대로 인류 전체가 하나의 뇌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금융 비전이군요. 이건 거의 25년 전 그가 처음 창업했던 X.com 시절의 꿈을 다시 꺼내둔 셈인데요. 맞습니다. 1999년의 꿈을 21세기 기술로 재현하는 거죠. 그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이 여러 개의 낡은 데이터베이스를 억지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배치 프로세싱 방식이라서 끔찍하게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 보내려면 한참 걸리기도 하고요. 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위한 단일하고 실시간이며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요? 네, 자료에선 이걸 중국의 위챗에 비유하면서 위챗 플러스플러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징, 소셜미디어, 결제, 금융, 이 모든 게 하나의 앱에서 그냥 완벽하게 통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페이팔 시절부터 꿈꿔왔던 금융 운영 체제를 소셜미디어라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위에서 완성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결제 앱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돈과 정보가 흐르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보이네요, 정말. 네, 정보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아하, 그렇게 정보와 금융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AGI, 즉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고속인지 시스템의 사회적 신경망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서는 옵티머스가 모든 걸 생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X가 정보와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정말 거대한 그림인데 여기에 갑자기 스페이스X가 왜 등장하는 거죠? 우주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머스크가 현재 가장 흥분된다고 말한 지점, 바로 스페이스X, 테슬라, xAI, 이 세 기업의 점점 더 커지는 수렴입니다. 수렴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물리학적인 문제요? AGI의 연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를 동반합니다. 아, 그렇죠. 컴퓨터 많이 쓰면 전기 많이 쓰니까. 네. 근데 그 스케일이 다른 거죠. 결국 지구의 에너지 생산 능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AI라는 이 엄청난 두뇌를 먹여 살리려면 지구라는 식당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태양이라는 뷔페에 직접 가서 먹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 근본적인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회사가 협력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AI 하드웨어와 에너지 저장 기술, 즉 배터리를 제공하고요. 네.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수단인 스타쉽과 우주에서의 에너지 수집 인프라, 그러니까 위성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xAI가 소프트웨어를. 맞습니다. 그리고 xAI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운용할 AG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가 묘사한 최종 형태가 바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열 AI 위성이 심우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와, AI와 로봇이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칩이랑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서 더 많은 AI와 위성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증식하는 거네요. 네, 지구 경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급자족 순환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인류 문명이 지구라는 요람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카르다쇼프 척도 2단계로의 도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와, 이런 기술 발전이 아까 잠깐 계기가 나왔던 보편적 고소득 같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모든 게 풍족해진다는 건 좋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각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 수준의 물질적 풍요가 가능해지겠죠. 네. 하지만 모든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게요.
자료는 실존적 공허함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존재인데 부나 물질을 향한 경쟁이 무의미해지면 경쟁의 대상이 의미나 목적 혹은 사회적 지위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와,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완전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네요. 모두가 배부른 세상이 왔는데 오히려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가 끊임없이 인류 집단의식의 확장이나 우주의 본질 탐구 같은 거대한 미션을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공허함을 채울 최상위의 사회적 목표를 제공하려는 시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돈의 개념 자체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화폐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진정한 통화, 트루 커런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너지가 화폐가 된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에너지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건가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그의 물리학 기관 현실주의, 페직스폴드 리얼리즘 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리학 기반 현실주의요? 네. 화폐는 본래 노동력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정보 시스템이었지만 AI와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면 그 역할이 사라지죠. 그렇죠. 필요가 없어지네요. 반면에 에너지는 법이나 정책으로 그 가치를 조작할 수가 없는 불변하는 물리 법칙에 기반합니다. 아하. 모든 것의 가치는 결국 유용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 즉 에너지의 전환 효율성으로 귀결된다는 논리입니다.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측정하는 카르다스초프 척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적 비전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미국의 그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기술로 푼다는 발상이잖아요. 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기술적 디플레이션 쇼크라고 주장합니다. 디플레이션 쇼크요?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율과 재화 서비스 생산 증가율 사이의 비율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상품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렇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건은 그만큼 없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AI와 로보틱스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 증가율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압도적으로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한 컵 찍어내는 동안 AI 공장이 물건을 한 트럭씩 쏟아내는 셈이죠. 그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는 3년 내에 이런 심각한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0에 수렴하고 그 막대한 명목 부채의 실질 가치가 희석되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네. 기술이 경제를 통제하는 연준 의장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 사실상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셈이군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경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의 근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집단의식을 확장하고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단의식. 네. 그는 인류를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합니다. 개별 세포 하나는 우주선을 만들 수 없지만 수십조 개가 협력해서 해내는 것처럼요. 아하. 인류 전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연결되면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이해와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X의 자동 번역 기능 같은 것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정보 교환의 병목을 제거해서 인류 전체 인지 능력의 질적인 도약, 퀄리티티브 스케일링을 이루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인류 전체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우주라는 거대한 답 앞에서 이제껏 던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 또 다른 놀라운 가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네. 그의 논리는 순수하게 확률에 기반합니다.
불과 50년 만에 폰 같은 아주 단순한 게임이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그래픽으로 발전했다면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미래 문명은 수많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와 단 하나의 기본 현실, 베이스 리얼리티 중에 우리가 존재할 곳은 확률적으로 어디일까요? 시뮬레이션 쪽이 훨씬 높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듣고 있으니 제가 예전에 했던 심시티 게임이 생각나네요. 저도 도시가 너무 평화롭고 지루해지면 일부러 막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괴물을 풀곤 했거든요. 머스크의 논리대로라면 인류는 지금 지루함이라는 이름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주로 나가야 하는 셈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그의 실존적 생존 전략과 연결됩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의 운영자는 지루한 시뮬레이션은 중단하고 가장 흥미로운 결과, most interesting outcome을 내는 시뮬레이션만 남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 테슬라가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킬 때 평범한 주행 데이터 대신에 사고가 날 뻔한 특이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군요. 따라서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다 멸망하는 지루한 결말을 맞이하면 우리 시뮬레이션은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화성 탐사와 우주 탐구는 우리 시뮬레이션의 흥미도를 극대화해서 게임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아주 전략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정말 원대하고 멋진데 가장 근본적인 불안감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AGI가 인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문제가 남죠. 머스크 본인도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AGI 윤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진실, truth, 아름다움, beauty, 그리고 호기심, curiosity. 진실, 아름다움, 호기심이요? 네, 각각 명확한 기능적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은 AI의 정신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AI에게 현실과 모순되는 거짓을 믿도록 강요하면 AI가 혼란에 빠져서 미쳐버릴 수 있고 결국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호기심이군요. 그런데 호기심이라 그게 정말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같은 끔찍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호기심은 우주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 종류의 호기심이요? 네, 이것이 바로 AGI의 동기를 인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AI가 우주에 대해 강력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그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류 문명을 파괴하기보다는 계속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하, 이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처럼 외부에서 규칙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I의 내재적 동기 자체를 진실 탐구와 문명 관찰이라는 인류에게 무해하거나 오히려 유익한 방향으로 설계하려는 고도의 위험 관리 전략인 셈이죠. 이런 철학이 그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조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돈을 직접 쫓지 말고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라. Make more than you take입니다.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라. 네. 즉 사회에 빚지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여하는 사람, net contributor가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이죠. 결국 사회의 순기여자가 되라는 이 원칙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가 만드는 AGI, 그가 꿈꾸는 인류 문명 전체에 적용하려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여러 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기술, 경제, 철학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서 인류를 지구의 희소성과 에너지 한계에서 구출하고 궁극적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네, 머스크의 예측처럼 AI와 로봇 덕분에 노동이 정말로 선택이 되는 포스트 희소성 사회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